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슴 같은 눈망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큰 눈을 가진 사람에게 사슴 같은 눈망울이라는 표현을 하곤 해요. 그렇다 보니 사슴을 생각하면 얌전하고 여리여리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평범한 사슴들의 성격도 실제로는 정반대이며 그런 통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엄청난 사슴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바로 말코 손바닥 사슴인데요. 이 사슴은 엄청난 크기와 무게, 무서운 외모와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잘못 건드렸다간 한순간 저 세상 구경을 하게 만드는 동물입니다. 눈밭을 고속으로 질주하는 탱크와도 같은 이 거대한 사슴은 특정 지역에서 지상 최강의 맹수 중 하나인 곰보다 위험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 덩치가 엄청나 도로에서 로드킬 사고가 나면 무슨 트럭에 받친 듯 자동차가 찌그러져 버린다는데요. 오늘은 잘못 알려진 사슴의 본성, 그리고 지상 최대 최강의 사슴인 말코 손바닥 사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코 손바닥 사슴은 현존하는 사슴 중 가장 큰 종으로 이들의 크기는 아종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어깨까지의 높이만 해도 1.4m에서 2.4m, 몸 길이는 2.4m에서 3.1m에 이를 정도로 큰데요. 수컷의 몸무게는 370kg에서 820kg까지나 나가며 암컷도 200kg에서 490kg의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고 뿔이 없는 암컷만 해도 어지간한 곰을 능가하는 덩치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마치 부채처럼 생긴 이들의 독특한 뿔은 수컷에게만 있으며 너비가 약 1.3m에 달합니다. 이들 중 가장 거대한 아종인 알래스카 말코 손바닥 사슴의 경우 평균 몸 높이만 해도 2.1m에 이르며 무게는 보통 600kg 정도 나가는데요. 큰 덩치와 독특한 형태의 뿔 말고도 뭉툭한 코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코는 두꺼운 근육질로 되어 있는데 수중에서 물풀을 뜯어먹을 때 콧구멍을 막아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이들은 물속에서 약 40초 정도 숨을 참을 수 있으며 발굽은 다른 사슴들과 달리 넓적한 형태를 하고 있어 헤엄치기에 유리합니다. 이들은 보통 단독 생활을 하다가 번식기가 되면 암컷과 수컷이 함께 다니는데요. 번식기가 되면 특히 수컷 말코 손바닥 사슴은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이때 수컷들은 크게 흥분한 나머지 주변에 어떤 것이든 짝짓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모조리 박살내버릴 정도예요. 말코 손바닥 사슴은 절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맹수이며 화가 나면 그 위험한 불곰보다도 더욱 무서워지는 괴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필 이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람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데다 이런 지역들에서 말코 손바닥 사슴이 많다 보니 사람들과의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전기에 들어선 수컷은 함부로 접근한 사람을 뿔로 들이받아버리거나 발로 밟아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까딱하면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알래스카와 캐나다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미국 북동부 지역에도 살고 있는데요.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북동부의 시베리아에 걸쳐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란이나 멧돼지가 차와 자주 충돌하듯 이런 지역들에선 자동차와 야생동물이 부딪히는 로드킬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말코 손바닥 사슴의 덩치가 워낙 장난이 아니다 보니 차가 들이받을 경우 사슴도 죽지만 운전자 또한 높은 확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슴과 부딪힌 소형차는 폐차되기 일쑤이며 그보다 큰 차들의 경우 사슴이 본인 위로 쓰러지면서 뿔이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을 덮쳐옵니다. 이런 사고가 많은 까닭에 말코 손바닥 사슴이 자주 이동하는 큰 고속도로에는 그 주변의 야생동물의 진입을 막기 위한 철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코 손바닥 사슴은 워낙 사납고 힘도 엄청난 사슴이기에 이들을 잡을 수 있는 포식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오랜 사냥 경험을 가진 노련한 회색 늑대무리 혹은 거대한 그리즐리 베어로 불리는 회색곰, 유라시아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인 시베리아 호랑이만이 말코 손바닥 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말코 손바닥 사슴이 수영을 할 줄 알기에 바닷속의 범고래에게 사냥당하는 일도 있으며 그린란드 상어의 내장에서 이들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코 손바닥 사슴을 사냥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린란드 상어가 죽은 시체도 잘 뜯어먹는 스캐빈저기 때문에 죽은 말코 손바닥 사슴을 뜯어먹은 것일 수도 있겠죠. 거칠고 추운 지방에서 크게 진화한 말코 손바닥 사슴이야 원래 맹수로 불리는 동물이니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다른 사슴들 또한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 온순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서 자주 보아온 사슴은 맹수들에게 사냥당해 잡아먹히는 모습이 많지만 실제 사슴의 성격은 알고 보면 기린과 똑같으며 보기보다 굉장히 사납다고 합니다. 실제 사슴은 포식자에게 사냥당해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면 사력을 다해 포식자와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슴에게는 뿔이 있기 때문에 사슴과 싸우던 육식동물들은 이에 다치거나 앞발질에 두드려 맞고 사냥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원에 있는 사슴들의 경우 사람이 워낙 익숙한 탓인지 사람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슴들은
화가 났을 때나 발정이나 흥분했을 때, 위협을 느낄 때 앞다리를 땅에 찍어내리며 윗입술을 위로 들어올려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들이 이 같은 행동을 보일 때는 가급적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숫사슴들의 뿔은 날카롭지 않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사슴들은 번식기에 하나의 암컷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뿔을 맞대고 결투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때 서로 뿔을 맞대고 싸우다 뿔이 부러져서 날카로운 상태인 수컷도 있습니다. 사슴의 뿔은 같은 크기의 뼈보다도 묵직하며 서로 부딪히면 깡깡 소리가 날 만큼 단단합니다. 고대인들이 사슴의 뿔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다는데 사슴의 뿔 끝부분이 뾰족하게 갈아져 있다는 점을 보면 충분히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숫사슴이 패배한 녀석의 뿔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은 사슴의 뿔이 이겨서 살아남은 사슴의 뿔에 뒤엉켜버린 것인데요. 이 사슴은 싸움에는 이겼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은 상대 사슴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죠. 왜인지 알 수 없지만 3마리의 숫사슴이 서로 뿔이 뒤엉킨 채 싸우다가 굴러떨어져 물에 빠지는 바람에 3마리 모두 익사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만큼 번식기의 숫사슴들은 매우 거친 동물들이에요. 게다가 사슴은 싸울 때 뒷다리로 일어서 앞다리를 휘두르는데 다리의 길이가 길고 힘도 굉장히 강합니다. 숫사슴이 뿔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뼈를 크게 다칠 수도 있으며 잘못하다간 중요 장기가 있는 곳이 뿔에 찔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이들을 자극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슴을 이제껏 초식동물로 알고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사슴이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토끼를 먹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알래스카에서는 물고기를 던져주었더니 파닥거리는 녀석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더니 맛있어 보였던지 입에 넣어 쩍쩍 씹어 먹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상 속의 사슴은 살아 움직이는 새를 입에 물더니 그대로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사슴과 같은 동물들이 육식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술록의 경우 연어를 먹기도 합니다. 북부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유목민들의 가축으로 길러지는 술록들은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염분을 섭취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들에게는 유목민들이 직접 소금을 먹여주거나 꽁꽁 언 연어회를 잘라 먹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슴들 또한 풀로만 단백질을 섭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양 섭취가 필요하겠죠. 신체 구조상 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고기를 얻을 기회만 되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사슴 외에도 염소나 소, 양과 같은 동물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목격되었고 풀과 함께 벌레를 집어삼켜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토끼도 필요할 경우 새를 먹는데 이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었습니다.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와 고기를 물고 다니면서 남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만큼 초식 동물들의 육식은 알고 보면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라니를 보면 사슴과의 동물들은 대부분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종 단위로는 지역별로 멸종위기에 속한 종들이 꽤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북한에서도 개발이 그나마 덜 진행된 개마고원, 백두산 일대에 조금 남아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한라산의 백록담이라는 말의 어원은 하얀 사슴이 물 마시러 드나들던 못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실제로 옛날에는 흰 사슴이 한라산에 살고 있었지만 조선시대 무리한 곡물 상납과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이 지역의 흰 사슴은 1921년 이후 멸종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인해 자연의 동물들이 멸종되어가는 안타까운 사연은 이제 그만 듣고 싶네요. 동물의 세계였습니다.